해치 해볼게요. 해치 넣으셔야죠. 해치. 일단은 해치할 때 저는 중심선을 좀 끄는 편입니다. 레이어를 잘못 쓰면 중심선을 껐을 때 이런 데선도 사라지거든요. 여기 선이 사라지면 해치를 찍었을 때 해치 영역이 안 찍히죠. 그래서 레이어를 잘 쓰시란 얘기예요. 그냥 요것도 그냥 모르겠으니까 빨간 선이니까 중심선 이렇게 해놔버렸으면 얘가 사라지면 해치를 찍으면 벗어나겠죠. 여기를. 해치를 끈 이유는 저희가 중심선을 끈 이유는 해치라는 명령어를 했을 때 중심선이 지나가고 있으면 이렇게 안 잡힌다고요. 중심선이 여기를 지나가고 있으면 여기만 잡힐 거잖아요. 그래서 중심선을 끈 다음에 해치 넣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요. 해치는 크게 두 개로 구분하시면 돼요. 두 개. 하나는 단면 부분, 벽 잘리는 구간에 단면 해치 들어가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면, 평면도에서 인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닥에 해치가 들어가겠죠. 바닥 마감재에 대한 인면 해치, 이게 두 개로 나눠서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해치도 넣는다 그러면 단면 해치부터 넣든지 인면 해치부터 넣든지 결정해서 하는 게 좋고요. 단면 해치부터 해볼게요. 만약에 레이어를 잘 만드셨다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기에 벽 레이어를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셀렉트 시뮬러가 있죠. 셀렉트 시뮬러를 쓰시게 되면은 얘하고 같은 속성을 가진 선들을 전부 선택해주죠. 셀렉트 시뮬러를 쓰면은 얘랑 같은 속성을 선택해주는,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아이솔레이트 오브젝트가 있죠. 3D 할 때 자주 씁니다 라고 해서 초반에 썼었어요. 아이솔레이트 하면은 얘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을 제가 일부러 켰는데, 중심선이 켜져 있는 경우는 해치를 하더라도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한 칸 한 칸 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중심선도 끄는 게 좋습니다. 끄는 게. 만약에 선이 안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그려도 돼요? 해치 넣을 때는 화면에 가장 기본적으로 닫혀있는 구간이 전부 보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왼쪽에다 해치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치 명령을 넣으시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해치 명령을 넣으면 아래쪽을 얘가 인식 못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해치해서 여기다 클릭했을 때 해치가 인식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해치 명령어 넣을 때는 전체가 보이는 부분, 해치하려고 하는 물체가 전체가 보일 때 해치 명령어를 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렇게 해야지 그 영역을 잘 탐지해요. 해치 벽돌이거든요. 시멘트 벽돌이니까 대각선입니다. 대각선. 대각선 45도. 각도는 거리는 알아서. 선생님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H 누르시면 됩니다. 사용자 정의예요? 아니면 패턴이에요? 패턴? 사용자 정의? 그냥 라인, 전 라인 했어요. 대각선 해치 골라서 넣으셔도 돼요.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시면. 대각선으로만 출력되면 돼요. 왜 혼자 다른 거 하는데? 아니 나는 라인.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어요. 해치를 아무리 찍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 찍었더니 해치가 안 나오고 자꾸 오류가 난다 그러면 중간을 끊으세요. 일반 선으로 중간 한번 끊어주세요.
이렇게 중간에 의도적으로 선을 하나 끄는 다음에 해치를 넣어 보면은 여기는 들어가고 아래는 만약에 안 들어간다. 그럼 아래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서 또 끊어요. 이렇게 끊다 보면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해치가 안 들어갈 때는 점점점 범위를 잘라가면서 줄여가면서 해치 넣으세요. 스케일이 나 45도 있어. 각도가 45냐? 나 둘 다 45인데. 45, 40. 자, 그래서 벽돌 이렇게 해치 넣으시면 되죠. 선은 H 들어가서 그런데? 자, 아이솔레이션 쓰는 거 했는데 아이솔레이션을 끄는 방법 다시 우클릭하시면 돼요. 엔드 오브젝트 아이솔레이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녹색으로 생겨 있는 벽도 있네요. 요거는 보라색이랑 같이 쓰셔야 돼요. 콘크리트 벽이랑.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도 벽돌 해치였을 거거든요. 요것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같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아이솔레이션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바깥쪽에도 단열재 해치니까 거기까지 넣으시면 돼요. 여기도 벽돌 해치라고요. 두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첫 번째 줄? 그러니까 안쪽에 여기도 하셔야 되고 여기도 벽돌이에요. 바탕벽만 하면 돼요? 네. 그 사이는 단열재입니다. 단열재. 근데 셀렉트 시밀로 하면 다 셀렉트였는데? 아 아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바깥쪽 제일 바깥쪽이 벽돌 빨간 벽돌이었고 안쪽에 있는 애들이 시멘트 벽돌이었으니까 그 두 줄에다가 벽돌 해치 넣어주시면 되세요. 해치 본지 오래되긴 했지만 초반에 했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여기에 재료의 일반적인 해치들이랑 모양 나와 있는 표가 있으니까 이거 보고 어떻게 합시다 라고 해서 저희가 3D도 만들고 2D도 만들면서 평면 해치, 인면 해치 이렇게 나눠서 콘크리트, 목재, 벽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해치의 재료별 해치 모양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여기 있는 자료를 한 번씩 열어보세요. 여기에 재료별로 벽돌은 어떻고 콘크리트는 어떻고 철근 콘크리트는 뭐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면 단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재료별로 맞춰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열재 해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겨 있는 걸 쓰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해치 같은 경우는 선입니다. 선. 이제 단열재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요 사이에 들어가는데 단열재는 일단 선입니다. 선. 이렇게 생겨 있는 선을 쓴다라고 설명드렸고 해치에서 저희가 만들었었어요. 베팅이라고 해서 초반에 베팅선을 만듭시다라고 해서 레이어까지 지정해서 만들었어요. 이 레이어를 여기다 쓰시면 되니까 옵셋을 해야 되거든요. 옵셋. 그래서 저는 셀렉트 시뮬러로 이 녹색 선들 지나가는 곳을 선택을 했고요. 잘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트 동일하게 한 다음에 이 선들이 폴리선이에요. 지금 저는 이 선들이 폴리선이니까 분해를 시켜서 분해를 해주고 요령껏 하시면 돼요. 요령껏 어떻게 하시든지 요령껏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단열재 두께가 120이었어요. 그래서 60만큼 선을 옵셋 할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단열재인 거죠. 60이요? 네. 벽체는 뭐다 60 옵셋 하면 돼요? 아니요. 지금 단열재 하고 있어요. 단열재 위치를 60 옵셋 한 다음에 선을 레이어를 바꿔주시면 얘가 이제 단열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축척을 바꿔주셔야죠.
이렇게 여기에 달랑말랑할 정도까지. 다 곱셈 60 하고 마지막에 선 그렇죠. 바꾸면 된다. 네. 이거는 0.2 크기는 이제 맞춰보세요. 크기는 여기 선에 달랑말랑할 때까지라서 저하고 똑같은 값을 넣어야 된다 아니에요. 0.38도 네. 0.0 그러니까 여기를 60mm 옵셋을 했던 이유는 단열재가 120mm 짜리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인 60mm를 한 겁니다. 왜냐면 이 단열재는 선이잖아요. 선이기 때문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반반이란 말이에요. 두께가 반반이기 때문에 60mm 옵셋을 한 거예요. 얘를 모르면 나중에 단열재 200mm 합시다 그러면 그때도 60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단열재 두께가 200이면 그때는 100mm 옵셋 하셔야 돼요. 네, 단열재 두께의 절반 값을 옵셋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 완성은 이렇습니다. 최종 완성된 형태는 이렇게 돼요. 시멘트 벽돌, 단열재, 빨간 벽돌. 평면 해치. 이제 평면 해치는 중심선 정도만 끄면 되고 평면도에서 재료가 달라지는 구간이 있어요. 보면은 화장실하고 이런 데는 벽으로 막혀 있는 구간에서 재료가 달라지니까 여기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치를 넣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여기 요 안방하고 복도하고 다른 마감재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거실 부분하고 주방 부분을 다른 마감재를 하고 싶다, 바닥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런 경우는 높이 차이를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높이 차이. 이제 나중에 상세도 같이 하긴 할 건데 바닥에 이질적인 재료가 만나게 되면은 그 이질적인 재료를 서로 부착시켜 주거나 경계를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재료 분리대를 넣고 공사를 합니다. 이런 애들. 그래서 이런 재료 분리대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재료와 오른쪽에 있는 재료의 높이가 같다라고 하면 이런 거 쓰시면 되고, 높이가 다르다 그러면 여기 사용되는 철물을 높이가 다른 철무, 다른 걸 대응할 수 있는 애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평면적인 바닥에서 벽이 없어도 재료가 분리되거나 다른 재료가 만나야 되는 구간엔 이렇게 재료 분리대를 써서 재료를 분리합니다. 대신 주의하실 거는 높이 차이가 나는 마감 공사를 안 하는 게 좋죠. 왜냐면 평진대 걸어가다가 발 걸리면 위험하잖아요. 실제로 바닥 공사할 때 다른 재료 두 개를 씁니다 라고 하면 콘크리트 위에 한쪽은 이만한 거, 한쪽은 이만한 거 이렇게 써버리면 발이 걸린다고요. 이게 한 1cm만 돼도 100% 발가락 망가집니다. 그래서 높이 차이가 나지 않게 이쪽 부분에 바탕에다가 다른 공사를 좀 해주고, 마감재의 높이는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마감재는 맞춰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사이 틈새는 거칠 수가 있거나 거칠거칠하거나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요런 애들, 또는 뭐 금속으로 되어 있거나 플라스틱 되어 있거나 요런 애들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재료 분리대를 넣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돼요. 결국은 이 재료 분리다라는 게 하늘에서 보면은 선 형태로 보인다가 돼요. 기본적으로 높이 차이가 나는 곳은 자연스럽게 선이 그려지고요. 1번 마감재, 2번 마감재. 그럼 위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 선이 보일 거고, 높이 차이가 나지 않는 곳도 다른 재료로 한다 그러면 재료 분리대를 보내고 하는 게 좋고, 재료 분리대를 쓰지 않더라도 경계선이 보인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서 보면은 현관이죠. 현관 부분은 바닥 마감재가 좀 두께가 낮아요.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난방을 할 거기 때문에 되게 두께가 두꺼울 거고,
현관 부분은 난방을 하지 않고 돌만 깔 거기 때문에 높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사이에는 당연히 재료 분리대를 떠나서 선이 보이겠죠. 선이 보일 거고, 모서리 부분에 날카롭게 생긴 면에 닫힐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데다가 몰딩을 설치해 주시겠죠. 그래서 선이 좀 더 두껍게 보인다, 이렇게 돼요. 결론은 현관 부분에 선이 하나 있었을 거고, 마감재 선이 있었을 거고, 한 3cm 정도 해서 그 몰딩 처리한 느낌의 모양을 그려 놓을 겁니다. 여기는 자연스럽게 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줄로 그린 거고요. 해치고 그려. 아니요, 선으로 그렸어요. 선으로 그렸습니다. 선. 만약에 이런 데서 재료가 분리가 된다, 여기하고 여기가 다르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선 하나 그린 다음에 해치하시면 돼요. 별도로 해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료가 같은 거면은 그냥 하시는데, 여기가 나무, 여기가 장판, 그럼 분명히 두 재료가 만나는 어딘가에, 문틀은 없지만 어딘가에 분명히 경계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경계가 나올 거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 마루 전체, 거실, 방 전부 마루 할 겁니다. 마루. 그래서 마루 해치가 모양이 쓸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선으로 할 겁니다. 선으로 할 건데,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할 건데 얘네들의 간격이 너무 비현실적이면 좀 그래요. 그래서 적당히 좀 어느 정도 마루처럼 보이는 정도, 너무 지저분하지 않으면서 마루처럼 보이는 정도로 넣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출력해보고 결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작게 넣어 사실. 얘보다 더 작게 넣고 싶긴 해요. 출력해서 보면 이것도 넓어 보일 수 있어요, 경험상. 그리고 화장실 같은 데는 타일이겠죠. 타일이니까 뭐 넷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거 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얘네들도 규격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는 타일은 좀 작은 걸 썼다고 치고, 화장실은 좀 작은 걸 쓰더라도 현관 같은 데는 좀 있어 보이는 큰 타일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같은 해치지만, 같은 그 해치겠지만 당연히 크기라도 달리 해주셔야죠. 어차피 해치는 재료의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패턴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턴의 느낌을 나타낸다 생각하시고 넣으시면 되지요. 자, 이럴 때 가구 부분에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저희가 제도를 하면은 재료의 패턴의 인면 모양을 해치로 나타내자, 재료별로 잘렸을 때 단면은 재료의 종류별로 이렇게 나타내자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저 약속을 지켜서 그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해석을 못해요. 왜냐면 이거는 다 단열재 해치로 약속을 알고 있는데 나 혼자 이거를 벽돌 해치라고 넣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나 혼자 다른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해치는 약속이기 때문에 잘 지켜서